자, 뉴턴 1법칙, 2법칙, 3법칙 네, 차례대로 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 뉴턴 1법칙. 자, 관성의 법칙이다라고도 합니다. 네, 관성은 이제 한자로 타성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타성에 젖었다. 네,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한번 봅시다. 1번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주점 쳐놓으세요. 한번 정지에 있으려고 하면은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번 방학이 시작되면 계속 방학이기를 원하죠. 계약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죠? 2번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으로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한번 계속 달리기 시작하면 결승점을 통과해도 잘 못 멈추죠. 계속 달려가서 한 10m, 20m 가야지 겨우 멈출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질량이 크면요, 속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즉, 속도 변화가 잘 안 되니까 관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관성이 되게 커요. 관성이 큰 거예요. 4번 생활이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들은 뒤로 넘어지죠. 네, 요런 게 이제 관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는 앞으로 가버리고 승객은 이제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니까 버스가 출발하면 뒤로 넘어지려고 하고요. 망치의 자루를 바닥에 내려치면 망치의 머리가 자루에 쏙 박혀버립니다. 이거는 남학생들이 잘 알 것 같은데 그 망치 자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망치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좀 헐거워집니다. 여기서 헐거워지면 이제 망치질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손으로 잡고 얘를 아래쪽으로 탕탕 내리치죠. 이렇게 탕탕 이렇게 내리치면 관성에 의해서 얘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더 탄탄하게 박힙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전이 올려진 종이를 재빠르게 손가락으로 치면 종이만 빠져나오고 동전은 컵 안으로 떨어집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뭐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관성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럼 2번 뉴턴 1법칙. 자, 관성은 뭐고 뉴턴 1법칙은 뭐냐? 둘이 어떤 관계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 줄 좀 쳐보세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려고 한다. 이게 뉴턴 1법칙입니다. 이거를 관성의 법칙 또는 뉴턴 1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가 제일 처음에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건은 반드시 알짜 힘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뉴턴 1법칙에서 얘기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무슨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사점. 시사점. 뉴턴 1법칙이 얘기하는 상태는 힘의 평형 상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참고로 문제를 푸는데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알짜힘이 0임을 떠올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줄 팍 쳐놓으시고 별표 5개 팍 쳐놓으세요.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는 단어가 문짝이 났어요. 그럼 무조건 알짜힘이 0이다. 이게 떠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수능에도 자주 나오고요. 또는 MD나 PT에도 자주 나오고요. 뭐 심지어 임용고사에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변리사 이런 시험에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 시험이라는 시험 뭐 편이 뭐 다 나옵니다. 아니면 뭐 예전에 5급 아니면 요즘에 있는 7급 공무원 뭐 다 나오니까 좀 알고 계시고. 자, 이게 뉴턴 1법칙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이제 관성이라는 성질은 뭐냐?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려고 합니다. 즉 속도의 변화가
네, 없습니다. 네, 속도 변화를 되게 싫어하죠. 네, 이런 게 이제 관성인데, 요게 또 뭐에 비례하냐면은 질량이 크면 또 더 그래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막 덩치가 막 150kg, 200kg 되는 사람들은 잘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TV에도 가끔 나오죠, 그죠? 뭐 그런 게 관성이고요. 자, 이거를 법칙으로 만든 게 바로 뉴턴 1법칙입니다. 네, 뭐냐? 이 관성이라는 게 이제 유지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서메이션 F는 0이다.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힘의 평형 상태가 되면 이제 관성의 법칙, 그 되는 걸 이거를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관성은 이제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고요. 근데 그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은 전제 조건이 뭐냐? 네. 이게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서메이션 F는 0이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뉴턴 2법칙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뉴턴 2법칙은요, 알짜임이 0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제 가속 상태에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 열고 가속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고요. 자, 사고 실험을 잠깐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책상 위에 놓인 종이가 갑자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종이가 발이 달렸겠죠. 뭐 이건 아니고요. 그렇스타 누군가가 힘을 가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지는 애가 갑자기 움직인다는 것은 힘을 가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힘만 없다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겠죠. 뭐 그런 얘기고요. 1번 사고 실험. 책상 위에 놓인 종이가 갑자기 운동을 합니다. 아니 다시 2번 수학적 표현. 자, 수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알짜임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속도 변화가 0이 아니다. 또는 이제 속도가 변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짜임이 0이 아니면 자, 뉴턴 2법칙. 알짜임이 0이 아니면 또는 서메이션 F 합력이 0이 아니면 then 이건 if 이거 자 그러면은 속도 변화가 생깁니다. 속도 변화가 생깁니다. 있을 유자 생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나눠주면 이건 뭐라고 합니까? 가속도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짜임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뉴턴 2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문제를 푸는데 가속도 어쩌고 저쩌고 라고 출제가 되면 아 알짜임이 가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형광펜으로 줄 쳐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시고 자 그럼 뉴턴 2법칙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1 자 물체의 힘하고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하고 실험을 했는데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가 정비례해서 이렇게 커진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즉 가속도는 F하고 비례한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2 자, 이번에는 가속도하고 질량하고 를 봤는데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가 반비례해서 작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5번 결론. 그러면 두 가지 실험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물체가 속도가 변할 때 또는 가속도가 있을 때 F에 비례하고 M에는 반비례합니다. 요거 몇 참수예요? 1참수죠, 그죠? 1참수는 뭐라고 쓴다고 합니까? y equal ax의 형태로 쓴다 그랬죠? 비례상수 그 다음에 뒤에 n분의 f 쓰시고 수학에서는 얘를 기울기라고 하지만 물리에서는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비례상수를 쓰는데 천만다행히도 비례상수는 1입니다. 1.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고 쓰느냐? a는 n분의 f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또는 f는 ma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린 요거를 뉴턴 2법칙이다 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실험을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해봤더니만 가속도는 힘이 크면 가속도가 커지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잘 변한다.
이게 어차피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속도 변화, 속도 변화. 그래서 힘이 크면 속도가 잘 변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크면 속도가 잘 안 변한다.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즉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차함수로 쓰면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뉴턴 2법칙이다 라고 하고요. 의미는 뭐냐? 힘이 0이 아니면 각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사점. 뉴턴은 1kg의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을 1N이라고 정의하였다. 거기다 줄점 쳐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뉴턴은 1kg의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을 1N이라고 정의했다. 그게 1N의 정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6번 뉴턴 2법칙. A는 n분의 F 또는 F는 ma. 자, 다음 그림에서 가속도는 얼마인가요? 자, 가속도는 형광펜으로 줄 좀 쳐놓으시고, 자, 평가 문제에서 가속도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뉴턴 2법칙 F는 ma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4kg 2N이니까 가속도는 0.5m/s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만약 힘이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작용한다면 가속도는 합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다. A는 n분의 알짜 힘 또는 알짜 힘은 ma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거기다가 네모로 박스 쳐놓으시고요. 요게 이제 보통 힘이 여러 개가 작용할 때의 뉴턴 2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A는 n분의 서메이션 F 또는 서메이션 F는 ma. 그것도 박스 쳐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뉴턴 2법칙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는 거는요, 서메이션 F, F 네트 알짜 힘은 ma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서메이션 F는 ma다 이렇게 씁니다. 좀 알고 계시고. 개념 탑재 퀴즈. 다음 그림에서 가속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왼쪽으로 3N,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N,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7N 이렇게 돼 있죠. 요 그림을 우리는 자유물체도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이제 가속도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자유물체도를 그린 후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인데요. 지금은 자유물체도 줬죠. 근데 나중에 시험에는 자유물체도 안 줍니다. 그냥 말로 다 줍니다. 말로 마찰력이 얼마고 뭐 수직항력이 얼마다 말로 다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여기다 그려 넣으시면 돼요. 그림 보고. 지금은 자유물체를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속도를 구하느냐? 서메이션 F는 ma다라는 게 뉴턴 2법칙이죠. 자, 보세요. 지금 질문이 뭐가 나왔어요? 가속도가 나왔죠. 잘 들으세요. 물리 문제 푸는 방법은요. 첫 번째 스텝 1 질문을 파악한다. 기억해 두시고, 스텝 2 관련 공식을 연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가속도죠. 그러니까 당연히 F는 ma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F는 ma는 그냥 쓰면 안 되고요. 뭘 그린 후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F는 ma 쓰는 겁니다. 명심해 두시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구합니다. 질문에서 가속도라고 나오죠. 저는 그냥 몸에 이거 있어요. 자유물체도를 그린 후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이렇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질문이 가속도라고 딱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자유물체도를 그린 후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이렇게. 한 번만. 시작. 자유물체를 그린 후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좌변에다가 힘을 다 쓰세요. 힘을 이렇게 다 쓰시고요. 힘을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MA 2kg에 A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가속도도요. 이게 벡터기 때문에 원래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이제 플러스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얘네들을 쓰는데 얘는 이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 쓰시고요. 얘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2 쓰시고요. 얘도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7 쓰시고요. 자,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알짜 힘이라 그래요. 그럼 알짜 힘이 얼마 나오냐면은
플러스 6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가 플러스 3m/s 제곱이라고 나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좀 헷갈리는데 물리에서 벡터끼리 계산한 식에서 최종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가속도가 오른쪽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좁은 해석이고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한 해석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가정을 할 때 가속도를 플러스로 가정을 잡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 벡터 결과가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이 옳았어. 내 가정이 옳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명심해 두세요. 내가 처음에 플러스라고 뒀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마이너스라고 뒀으면 이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덮어놓고 내가 플러스가 났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속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에서는 무조건 내 가정이 첫 번째 가정이 플러스인데 그게 옳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속도를 마이너스라고 잡았다고 해보세요. 가정 자체를 마이너스 가속도다, 즉 왼쪽으로 가속하지 않았을까? 왼쪽으로 가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속도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물체는 왼쪽으로 가속하고 있네 라고 적으면은 당연히 틀린 거죠. 아닙니다. 그럼 이때 마이너스는 또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물리에서는 내가 최초로 가속도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잡아줬는데 그게 틀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꼭 명심해 두십시오. 꼭 명심해 두십시오. 왜냐면 물리에서 다루는 많은 물리량이 상당수가 이제 벡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부호를 따져주면 마지막에 답도 안전하게 나오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얘처럼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막 나오는데 이거 진짜 그냥 왼쪽인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요, 내가 잡아준 부호가 맞다라고 보고요. 최종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내가 처음에 잡아준 부호가 틀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동쪽으로 3m/s 제곱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반드시 힘의 방향과 일치한다. 힘이 오른쪽으로 가해졌으면 가속도의 방향도 오른쪽이고 힘이 왼쪽으로 가해졌으면 가속도의 방향도 왼쪽이다. 힘이 플러스이면 가속도도 플러스이고 힘이 마이너스이면 가속도도 마이너스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F는 MA가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형태는 뭐냐면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의 형태예요. 그죠? A는 2B다 라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드렸죠. A 벡터는 B 벡터랑 크기는 2배 차이가 나지만 방향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힘의 작용 방향과 물체 운동 형태. 1번 F는 0. 자, 알짜임이 0이면요 물체는 속도 변화가 없죠. 알짜임이 0이면 F는 MA에 의해서 이게 0이면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원래 시간당 속도 변화니까 속도 변화가 없어요.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언제 배웠습니까? 뉴턴 1법칙 할 때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뉴턴 1법칙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뉴턴 1법칙은 2법칙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에요. 어떤 형태요? 알짜임이 0인 형태요. 그러니까 알짜임이 살아있으면 뉴턴 2법칙이 되는 거고요. 가속도가 있는 거고 알짜임이 0이면요 뉴턴 1법칙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속력이 힘하고 V가 날아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두 번째, 힘하고 그 다음에 속도 방향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속도는 이제 증가합니다. 자, 괄호 안에 한번 채워봅시다. 운동 방향과 알짜임의 방향이 동일하면 속도는 증가한다. 네, 증가라고 쓰시면 되고요. 증가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알짜임의 방향이 반대이면 속도는 감소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힘을 이렇게 주면요, 당연히 속도가 증가하겠죠. 근데 힘의 방향이 반대이면요, 당연히 속도는 감소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증가하거나 or 감소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하고 V가 직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잘 보세요. 힘하고 V가 나란하면 속도가 증가하고 힘하고 V가 반대면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나란하지도 않고 반대 방향도 아니고 90도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속력은요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틀어집니다.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속력의 크기는 속도의 크기는 안 변하는데 방향만 살짝 이런 식으로 틀어집니다. 이렇게 살짝이요. 또 다시 힘을 이렇게 주면요, 얘가 또 잠깐 이렇게 틀어지고요. 또 이렇게 힘을 주면요, 또 이렇게 틀어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원운동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원운동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원운동을 할 때 저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90도가 아니라 뭐 180도라 아니 저기 뭐 어정쩡하게 뭐 45도라든가 135도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포물선이나 타원 또는 단진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는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힘을 이렇게 중력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중력은 계속 이렇게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 얘는 더 이렇게 떨어지고요. 힘은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이게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얘는 원이고 얘는 포물선이 됩니다. 포물선. 그래서 힘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 관계에 따라서 네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뉴턴 3법칙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체에 대해서 힘을 가하면 반드시 쌍으로 힘이 하나 더 존재하게 됩니다. 전자를 작용력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반작용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영희가 경수기를 밀면은요, 경수기도 영희를 밀게 됩니다. 이때 작용력하고 이 전자를 작용력, 후자를 반작용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항상 180도다라는 게 뉴턴의 결과입니다. 뉴턴이 알아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지를 쉽게 찾고 싶으면요, 문장 구호가 주어 목적어가 뒤집어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보면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영희가 경추기를 민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작용력이고요. 그 다음에 반작용력은 경수기가 영희를 민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이제 문장 구조가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작용하고 반작용일 때는 반드시 주어 목적어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 찾기 되게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적으로 보면 A가 B를 밀어준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작용이면, 반작용은 B가 A를 밀어준다. 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줍니다. 3번 생활에 수레 위에 있는 여학생이 공을 왼쪽으로 던지면 오른쪽으로 반작용력을 받아서 수레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는 이제 그 지금 롤러 보드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동구공을 이제 왼쪽으로 던진 것 같아요. 그럼 반작용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밀려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걸을 때 발로 땅을 박차잖아요. 여러분 걸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땅을 뒤로 박차줘야 됩니다. 즉 사람이 땅을 뒤로 박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반작용력을 받아서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자, 별표 5개 좀 쳐놓으시고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하고 되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좀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제일 헷갈리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보자. 다음은 철수와 영희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그림이다. 1번 철수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언뜻 생각해보면 철수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민수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용 반작용 제일 구분하기 쉬운 거는 주어 목적어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철수가 용수철을 당긴다라고 했으니까 반작용은 용수철이 철수를 당긴다 이렇게 됩니다. 좀 적어보세요. 반작용이 뭐냐면 용수철이 철수를 당긴다 예요. 용수철이 철수를 당긴다 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민수가 용수철을 당긴다.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 바꾸어서 용수철이 민수를 당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철수와 민수가 용수철에 가하는 힘의 관계는 뭐냐? 힘의 평형이죠. 힘의 평형. 지금 용수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철수가 용수철을 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가 용수철을 당기고 있어요. 네. 만약에 두 힘이 10N, 10N 이거 방향이 반대면 용수철은 가만히 있겠죠. 힘의 평형이죠. 힘의 평형. 자,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작용 반작용을 구분하시오라고 물어보면 주어 목적어가 문장 구조가 이제 바뀌어 있느냐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냐를 판단하고 싶으면요. 여기 힘 표시했을 때 뒤에 오는 목적어가 일치하면 돼요. 목적어가 일치하면 돼요. 그게 이제 힘의 평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이 한 물체한테 힘을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그림은 질량이 이미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에 연결되어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매달려 있는 모습 형광펜으로 2점 쳐보시고 이게 뭐냐? 힘의 평형이다라는 얘기고요. 동시에 장력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평가원에서 뭐라고 질문할 거냐? 장력을 구하시오라고 반드시 물어볼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이 합이 0이다. 이런 수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운동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요. 힘의 평형일 때는 서메이션 F 이퀄 0이라고 쓰는 게 운동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 상태에 있을 때는 서메이션 F는 MA다라고 쓰는 게 운동 방정식이고 그렇습니다. 명칭은 똑같아요. 1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2번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장력이죠, 그죠?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반작용은 물체가 실을 당기면 되죠. 물체가 실을 당기면 되죠. 자, 참고로 물체가 실을 당기는 것은 장력이 아니에요. 장력은 무조건 실이 물체를 당겨야 돼요. 그 다음에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것은 중력이라고 하는데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것은 중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평형인 힘은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이거와 평형이 되는 것은 누구냐? 평형은 뭐죠? 목적어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물이라고 된 게 누구냐? 이거죠, 이거.
그래서 3번의 답은 네,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질량이 예민 물체가 수평면에 놓여있다. 자, 놓여있다. 형광펜으로 줄 한번 쳐보시고, 네, 가만히 놓여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힘의 평형이죠. 그죠? 적어보세요. 힘의 평형입니다. 그리고 놓여있기 때문에 네, 장력이 작용한다. 아니, 수직강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수직강력이 작용한다. 자, 이렇게 놓여있고요. 1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반작용은요? 네,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죠. 그죠? 2번.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수직강력이고요.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 바꿔서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아니. 잠깐 책상이란 말이 나온 게 좀 어색하네요. 네. 이거 오타. 수평면이라고 합시다. 그냥 평면이라고 할까요? 평면. 책상이라고 하면 좀 그냥 책상이라고 합시다. 네. 책상. 그림을 책상 그림으로 그린 걸로 합시다. 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평형의 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와 평형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목적어 같아야 돼요. 목적어 같은 건 이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 관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잠깐만 수직항력 얘기 잠깐 하면 수직항력은요 그냥 면 대 면이 다 있으면 무조건 수직항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중력이고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것은 중력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되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힘이 뭐냐 뭐 그런 걸 얘기했죠. 그죠? 모양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력의 이제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요거 두 개를 운동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요것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힘이 이제 한 개가 작용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작용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두 개가 작용할 때 두 힘이 작용할 때 이거는 이제 가속 상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의 평형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가속 상태는 케이스 1, 2, 3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첫 번째 케이스 1은 힘의 방향이 나란해서 두 힘을 더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타가 180도에서 두 개를 뺀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도와 180도 사이에서 그때는 평행사변형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힘의 평형일 때는 두 힘의 평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힘의 평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서메이션 F는 0이다. 이게 성립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힘이 작용할 때 특히나 그 힘이 이제 삐뚤어말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때 힘의 분해라는 걸 쓰죠. 힘의 분해고 이거는 힘의 합성 뭐 이렇게 쓰고요. 힘을 분해할 때는 x축 y축을 정해준 다음에 여기서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요게 x성분 요게 y성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세타라면 요거는 이제 f 코사인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f 사인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했던 게 이제 힘의 종류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력 간단하게 mg라고 쓰고요. 이 g는 중력장이고 그 다음에 전기력 간단하게 q라고 쓰고요. e는 전기장이고 그 다음에 mg랑 q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장력하고 수직항력 얘네들은 공식이 따로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운동방정식 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뉴턴 1법칙 뉴턴 1법칙은 서메이션 F는 0이다 라고 쓰는 거고 자 뉴턴 2법칙은 서메이션 F 이퀄 MA다 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뉴턴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뭐 그런 얘기였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얘기는 다 이론 다 배웠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35분 정도 지났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대표 예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서 지금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혹시 이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은 연결된 두 물체, 연결된 두 물체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지금 강의를 아침 8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시 정도 됐고요. 서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후덥지근해집니다. 자, 연결된 두 물체, 영어로는 이제 two body system, 뭐 이렇게 불러요. two body system. 자, 지금부터 후루룩 푸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뭐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대표 예제인데요. 자, 수평면 상황입니다. 수평면에요, 물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다가 철수가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예제. 자, 30N의 힘을 주고 있고 A는 5kg이고 그 다음에 B는 10kg이에요. 1번 A의 가속도는 얼마고 B의 가속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후다닥 이렇게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A하고 B하고 둘 다 한 몸이 돼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얘네들을 합쳐서요 15kg이다 라고 해서 일체 원바디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사람이 30N의 힘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속도가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뉴턴 2법칙에 의해서 15kg 30N에서 2m/s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가속도가 같으니까 둘 다 3이 정답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R자임은 얼마예요? R자임은 이제 서메이션 F 또는 뭐 F네트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M 곱하기 A라고 쓰죠. 그죠? 그래서 A가 받는 R자임이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질량 5, 가속도 3에서 15N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 10, 가속도가 3이니까 30N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R자 힘은요. R자 힘의 B는요. 15, 30이니까 뭐랑 같으냐면 질량비랑 같아요. 질량비. 명심해 두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R자 힘 자체가 MA인데 지금 어차피 둘 다 가속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R자 힘 B는 질량만 남겠죠. 외워두시고 5번 A가 B를 미는 힘. 지금 A하고 B하고 면대면으로 맞닿아 있죠. 면대면으로 맞닿아 있으면 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장력이라 그래요? 수직항력이라 그래요? 수직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5번에서 A가 B를 미는 힘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줄 치시고 아하 수직항력이다 라고 적어두시면 되고. 자, 수직항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직항력은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운동방정식을 세워봐야 됩니다. 운동방정식. 그러면 A 입장에서 운동방정식 한번 세워봅시다. A 입장에서는 사람이 밀어주는 힘이 30N이 있어요. 면대면으로 맞닿아 있죠.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A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직항력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A 입장에서는 이제 B가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렇게 밀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직항력은 반드시 닿아 있는 면이 물체를 밀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수직항력이 이렇게 자기한테 작용한다. 또는 A는 수직항력을 면으로부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받는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서메이션 F는 MA다 라고 쓰면 요거는 플러스 30.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플러스라고 쓸게요.
그냥 일단 그렇게 써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 질량은 5죠. 그 다음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3m/s 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3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땡땡땡 수직 강력은 15 플러스 15 아니죠. 넘겨주면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입니다. 오케이. 이 녀석의 시사점은 뭔가요? 일단은 이게 물리적 의미는 마이너스가 나왔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플러스라고 잡아줬는데 그 가정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B가 A를 미는 힘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미는 힘 뭐죠? 적어보세요. 수직 강력 적어보시고 공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푸나요?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풉니다. 자, 그러면은 B가 지금 유일하게 받고 있는 힘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30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사람이 30에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B한테도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지금 사람이 주는 30N은 접촉력이란 말이에요. 접촉을 해서 미는 힘이란 말이에요. 중력 같은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30N의 힘은 접촉하고 있는 A만 받는 힘이지 B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B가 받는 힘은 이거밖에 없고요. 자, 그러므로 운동 방정식은 플러스 30 아니지. 잠깐 플러스 30이 아니라 수직 강력. 그래서 수직 강력 이퀄 MA. M은 10. 그 다음 A는 3 해서 플러스 30. 이게 원래 같아야 되는데 작용 반작용 때문에 30 35 15 여기서 잘못했네요. 그죠? 여기서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이게 2인데 그죠? 어쩐지 2니까 이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니까 2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 해서 마이너스 20이고 그 다음에 얘는 2니까 20이고 그죠? 값수를 처음부터 잘 먹고 있네. 자,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1, 2, 3, 4, 5, 6번이요. 사실은 이제 이 투바디 시스템 문제를 푸는 이제 그 풀이 과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과정인데 요 과정을 이제 일단 머릿속에 좀 집어 넣읍시다.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물체 각각 개별적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우시면 수직 강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프린트 보시면은 외력하고 내력이 있는데요. 구분을 잠깐 해드릴게요. 중요한 말인데 보통 이제 그 역학 시스템에서는 외력도 있고 내력도 있는데 외력은 뭐냐면 외부에서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힘을 외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부의 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외부의 뭐 미는 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외력이고요. 그 다음에 내력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한 힘이 내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외력을 물어보잖아요. 외력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내력을 따지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외력이 지문인 경우는 두 물체를 한 물체로 이렇게 합쳐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내력을 물어보면요. 한 물체로 합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물체로 합치는 순간 두 물체 사이의 수직 강력이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외력이 질문이면 일체계로 치환해서 푼다.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외력이 질문이면 일체계로 치환해서 푼다. 일체계로 치환해서 푼다. 자, 그 다음에 내력이 질문이면 물체별로 따로따로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물체별로 따로따로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네. 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변형 한번 볼까요? 변형. 자, 수평면 상황인데요. 변형해서요. 두 물체 사이에 실로 이제 연결을 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집, 잠깐만, 요거. 여기서 가끔 선생님 여기서 수직학력하고 중력은 따지지 않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수직학력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작용하는 수직학력 있죠? 땅이 얘한테 작용하는 수직학력이 얼마예요? 땅이 B한테 주는 수직학력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력 10N인데 지금 이 B 물체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가속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가속하지 않아요. 그 말은 땅의 수직학력과 10N이 쌤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뭐만 물어보냐면 힘을 오른쪽으로 줘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면 오른쪽 방향으로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이 위쪽 방향으로에 대해서는 절대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변형 문제는 네, 두 물체가 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람이 이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1번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20N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물리에서는 이제 실의 질량을 다 무시를 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그 말이 없어도 그냥 실의 질량 무시한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관습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실을 20N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그 실이 20N을 물체 A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은 20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B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가속도를 물어봤을 때 굳이 물체별로 따로따로 따질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일체계로 치환해서 푸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자, 이 책의 문제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을 때 질문이 가속도거나 또는 외력인 경우에는 그냥 일체계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문이 내력이면 그때는 이제 물체별로 운동방정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 가속도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일체계로 묶어주시면 돼요. 일체계로 묶어주면은 이제 5k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력이 20N이죠. 20N. 그러니까 가속도는 4m/s 제곱이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알짜임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네요. 알짜임. 알짜임은 그냥 F는 MA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가 3kg고 B가 2kg니까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10이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kg에 4니까 8이다. 이렇게. 자, 참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거 시간 낭비고요.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면 어차피 알짜임은 MA이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으로 받는 힘과 개별적 질량과 개별적 가속도는 이제 이런 관계 있는데 어차피 A하고 B하고 둘 다 이제 같은 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상수로 취급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Y고 얘는 X고 얘는 C라고 하는 1차 함수란 말이에요. 1차 함수가 되면 얘는 둘 사이는 정비례 관계 있죠. 정비례 관계. 그래서 지금 질량이 3대2이면은 알짜임도 3대2예요. 그 다음에 외력은 20N이고. 그럼 이제 3대2로 나눠져야 되니까 5분의 3, 12N. 얘는 8N이 알짜임인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괜히 뭐 이렇게
가속도 구해서 뭐 질량이 얼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처음부터 가속도를 구하고 알짜임을 물어봤으면 뭐 이렇게 풀면 되지만, 가속도를 물어보지 않고 오직 알짜임만 물어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푸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실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자, 당기는 힘 형광펜으로 줄점 쳐놓으시고 장력이라고 써두시고, 네, 목이 말라서. 자, 장력을 물어봤죠. 장력은 두 물체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주고받는 내력입니다. 내력. 그래서 질문이 내력이기 때문에 네, 물체별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4번. Q가 A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A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A. 자, 실이 매달려 있죠. 실이 팽팽합니다. 지금 당연히. 자, 팽팽한 실은요, 당연히 힘을 어디로 주겠습니까? 네, 자기 쪽, 실 쪽으로 힘을 줍니다. 장력. 그 다음에 왼쪽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힘. 사람이 당기는 힘. 이거는 이제 20N.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20. 자, 그래서 마이너스 T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20 이퀄 MA 2 곱하기 4, 8이죠. 네, 그러므로 T는 플러스 8이니까 12N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플러스라고 나왔죠?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장력이 오른쪽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옳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자, Q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나요? Q가 받는 장력. 자, Q가 받는 그 힘은 장력 하나밖에 없죠? 그럼 T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MA, MA 해서 네, 플러스 12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에 플러스도 뭐라고 보냐면 나의 첫 가정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시사점. 시사점. 뭐냐?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내력은요, 항상 지금 보시다시피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고 방향은 이제 반대다. 좀 외워두시고. 자, 일단은 네, 시간 50분 정도 지났으니까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케이스 2 낭떠러지 상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